태초에 하늘은 새들의 것이었다. 새들만의 공간이었을 때 하늘은 온전히 평화로웠다. 인간은 새를 닮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오랜 욕망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새 하늘에 인간의 비행기가 끼어들면서 평화는 깨졌다. 이제 하늘에서 새와 비행기는 적이 됐다. 비행기는 새 때문에, 새는 비행기 때문에 목숨을 건 비행을 해야 한다. 자연과 문명이 만나는 접점에 새와 비행기가 마주했다. 전쟁이냐 공존이냐, 선택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졌다. 서해안 천수만과 2천만 평에 이르는 농장이 자리한 충청남도 서산, 그 한쪽에 360만 평에 이르는 군부대가 있다. 지난 97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투비행단,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이다. 전투비행단의 아침은 배트맨, 즉 새 쫓는 사람들의 활주로 청소로 시작된다. 전투기의 엔진은 진공 청소기 같아서 작은 돌조각 하나라도 빨려 들어가면 엔진 손상과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도 비행기 안전의 예외는 아니다.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오히려 더 큰 골칫거리다. 전투비행장 인근에 자리한 천수만. 이 일대는 1년 내내 철새가 찾아드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 중 하나다. 끝없이 이어지는 호수와 갈대밭. 새들에겐 더없이 좋은 서식지다. 하지만 전투비행단 입장에서 수많은 새는 곧 수많은 위험이다. 천수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들과의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다. 때문에 부대에서는 아예 새를 쫓는 전담반까지 만들어 놓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소리로 쫓아내는 포금기를 쏘는가 하면 공중에서 터져 새들을 놀래키는 소음총도 동원된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엔 총을 쏴 새들의 방향을 바꾼다. 새들을 쫓은 후에야 비행은 시작된다. 그래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새들이 불시에 날아들지 모른다. 지난 95년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추락해 탑승자 24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엔진에 빨려 들어간 거위 한 마리. 이렇게 비행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를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한다.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성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 예로 큰 기러기 한 마리의 무게인 1.8kg의 새가 시속 960km로 나는 항공기와 부딪힐 때 생기는 충격은 자그마치 64톤. 새 한 마리가 거대한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 비행기의 등장으로 새와 비행기의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서산 전투비행단의 조류 퇴치 감독관인 현동선 준이는 매일 아침 부대 외곽을 순찰한다. 오늘도 주변 철새의 개체수 확인에 나섰다. 어떤 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버드 스트라이크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보다.
새를 쫓던 피어들. 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새를 연구하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 이제 학이 없는 새 박사가 다 됐다. 겨울 철새들의 이동 시기를 앞두고 현준이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초음파로 새를 쫓는 기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기계가 설치된 곳은 가장 쫓기가 힘든 까치들이 많이 사는 부대한 잠목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전투기와 새 모두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조류퇴치기입니다. 지금 일반 농가에서 특히 과수원에서 상당히 조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탁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채택해 보려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까치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곳곳엔 각종 동물들이 제 영역을 만들어 살고 있다. 겨울 소나무 숲에서 볼 수 있는 철새인 칡부엉이도 부대 안에 둥지를 틀었다. 청설모도 소나무 숲에 함께 산다. 시끄럽고 삭막하긴 하지만 이렇다 할 천적이 없어 안전하고 넓은 초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대 안에는 덩치 큰 동물들도 있다. 360만 평이나 되는 비행장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 완충지대인 갈대밭에 움푹 패인 자리와 털은 녀석들이 남긴 것이다. 주변 여기저기에 배설물도 적지 않다. 배설물의 흔적으로 보아 한두 마리가 아니다. 어림잡아 수십 마리는 될 것 같다. 철조망을 따라 달리는 녀석을 만났다. 고라니다. 제 땅인 양 녀석은 서슴없이 달린다. 위험한 찻길도 제멋대로 넘나든다. 활주로였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활주로 외곽의 완충지대. 순찰 돌던 병사들에게 동물의 괴성이 포착됐다. 사람이 다가가자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버둥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갖고 나오세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뒤척이는 녀석을 간신히 잡아안았다. 살펴보니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구나. 고라니는 부대 의무실로 긴급 수송됐다. 부대원들의 마음이 바쁘다. 고라니는 원래 예민해서 웬만한 부상이면 작은 인기척에도 금세 숨어버린다. 그런데 녀석은 그러지도 못했다. 이곳 비행단에는 군의관 외에 수의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사고를 당해 들어오는 동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른쪽 다리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고요. 오른쪽 발목만 관절이 탈골이 돼갖고 그 부분만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도 다리가 부러진 걸 보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 아티셀렌 맞을 줄 아니? 안 쓰겠어요. 녀석은 부러진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접합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려 들어오는 동물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다.
활주로와 도로가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부대 안에서 통제가 힘든 동물들과의 충돌은 찾을 수밖에 없다. 고라니는 입원자 명단에 올랐다. 당분간 녀석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름은 용순이라고 지었다. 용감하게 살아남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혼자서는 먹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당분간 녀석을 간호할 담당 병사도 정해졌다. 군인이라고 동물들과의 사고가 유쾌할 리 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살생을 더 금기시하는 것이 군인이다. 그런데도 용순이가 잃어버린 한쪽 다리는 비행단 동물들이 처한 현실이다. 해질 무렵 새들이 이동하는 시간이다. 전투기도 야간 비행을 준비한다. 밤낮 없이 계속되는 비행이지만 야간 비행은 새와의 충돌 위험이 더 크다. 때문에 야간 비행은 곧 극도의 긴장이다. 탱고 버드 컨트롤. 예, 지금 항공기 홀드 시켜주십시오. 비상이다. 비행 경로에 새떼가 들어왔다. 하지만 새들은 제갈길을 갈 뿐이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다녔지만 충돌이란 없었다. 비행기가 나타나면서 하늘길이 위험해지고 험컬어진 것이다. 이내물질 점호 번호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정원 밤. 다음 번째 1레벨부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점호 시간이다. 야간 비행도 끝났고 이제는 모두가 잠들 시간. 김효소 여였습니다. 비행단에 어둠과 침묵이 내린다. 인간이 잠시 비운 자리는 동물들의 차지가 됐다. 새들에게도 이때가 방해받지 않고 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너구리도 목을 축이려고 나왔다. 밤새 비행장은 온전히 동물의 땅이 된다. 긴 밤이 지나고 다시 동이 틀 무렵 밤새 자유를 만끽했던 녀석들은 다시 인간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발길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제 인간의 시간이란 것을 녀석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고라니들은 그들에게 묵인된 공간, 활주로 뒤편의 완충지역으로 돌아간다.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선 이 암묵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병사들의 구보가 시작되면 동물들은 이미 눈에 띄지 않는다. 다시 인간의 땅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다시 비행을 준비하고 전투 비행단의 일상이 시작됐다.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륙하던 전투기 공무니에 불길이 솟았다. 엔진에 불이 난 것이다. 마치 영화처럼 조종사가 튕겨나왔다.
곤두박질 치던 전투기는 인근 농장에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했다. 사고 직후 전투기의 모든 비행은 중단됐다. 비행기 추락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비행이 중단된 것이다. 사고 후 한 달째 여전히 비행은 중지된 상태다. 대신 겨울 철새들의 귀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겨울 철새가 떠나간 자리에 봄이 왔다. 늘 긴장과 경계의 연속인 부대 안에서도 봄은 자연을 깨우고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털두꺼비 하늘소도 제 짝을 찾아 나섰다. 연준호 상병의 극진한 간호에 용순이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우유 대신 야채도 받아먹는다. 이대로라면 한 달 뒤쯤 제 살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초록이 더해진 활주로 주변은 비행이 없는 사이 동물들의 차지가 됐다. 참새는 산란을 위해 포금기 구멍을 둥지로 선택했다. 비행이 한창인 여느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비행이 중지된 지금은 20일 정도만 빌리면 된다. 그러면 알을 먹어치우는 까치떼의 눈을 피해 새끼들을 무사히 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라니들은 오랜만에 부대 저녁을 마음껏 활보한다. 평소에는 금지구역인 활주로까지 녀석들은 서슴없이 들어왔다. 활주로는 원래 녀석들의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부대가 들어선 초기에는 고라니들을 비행장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주변 농가의 피해만 늘어나고 그렇다고 비행장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고라니들은 비행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곳에서 살았고 주변엔 딱히 옮겨갈 만한 곳도 없었다. 그 이후 비행대는 고라니가 활주로 주변으로만 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는 공존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째 활주로 주변을 떠나지 않는 새 한 마리. 녀석은 활주로 바로 옆에 둥지를 틀고 하루에 하나씩 모두 4개의 알을 낳았다. 주인은 종달이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경계를 맞는다. 이렇게 매년 활주로 옆 초지엔 종다리가 찾아들어 둥지를 튼다. 시끄럽고 위험하긴 하지만 초지에 먹이가 될 만한 벌레가 많고 이렇다 할 천적도 없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어미가 품은 4개의 알 중에 3마리가 부화됐다. 포란한 지 열흘 만이다. 종다리 부부는 번갈아가며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른다.
비행장의 종다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새끼를 빨리 낳아 빨리 키운다. 비행기가 오가고 사람이 관리하는 활주로 주변인 만큼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알을 낳고 새끼가 다 클 때까지 종다리는 부부가 함께 산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새끼들은 뽀송뽀송한 털이 나기 시작하고 제법 목청을 돋아 울 줄도 알았다. (4월) 초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오랜만의 단비는 비행단의 동물들에게도 반가운 해갈이다. 비가 온 뒤 활주로 주변엔 평소에 볼 수 없던 풍경이 생겨났다. 어디선가 나타난 지렁이와 함께 달팽이들도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다. 야행성이라 낮엔 잘 돌아다니지 않는 달팽이지만 비 온 뒤 촉촉하게 물오른 땅은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산책길이다. 비행장이 들어섰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자연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빠르게 복원됐다. 비가 오면 비행장 경계를 따라 난 수로에도 새들이 찾아든다. 외가리 한 마리가 한참 포식 중이다. 녀석이 좋아하는 먹이는 우렁이다. 물이 찬 수로 주변엔 우렁이가 지천이다. 이를 먹기 위해 새들이 날아드는 것이다. 비로 생긴 습지는 수로를 따라 올라온 잉어의 몸짓이 힘차다. 철조망으로 막을 수 없는 생명의 힘이다. 여름 철새가 찾아들 시기가 되면 비행단에선 활주로 주변 초지에 살충제를 뿌린다.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다. 벌레가 없어야 이를 먹으려고 날아드는 새들을 방지할 수 있다. 약을 뿌리는 내내 종다리는 불안해 어쩔 줄을 모른다. 작업이 끝나자 어미는 기다렸다는 듯 둥지를 찾는다. 다행히 새끼들은 모두 무사하다. 부화한 지 열흘 정도 지나면 새끼 종다리들은 걸음마를 시작한다. 둥지를 빠져나올 만큼 컸으니 며칠 뒤엔 이소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활주로 주변의 풀베기 작업이 시작됐다. 초지는 동물들에게는 먹이 창고이자 은신처지만 비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짧게 깎아야 한다. 종다리는 다시 또 불안하게 운다. 종다리는 지면보다 낮게 둥지를 튼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풀베기 기계가 지나간 뒤에 한 마리가 희생됐다. 나머지 2마리는 다행히 살아남았다. 비행기에게 새가 위험이듯 새에게도 비행장은 위험투성이다. 종다리는 새끼들의 이소를 서두른다. 일단 먹이를 먹인 어미는 둥지 밖으로 앞서 나간다.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새끼가 그 뒤를 따라 나선다. 종다리 부부는 새끼가 이소하는 동안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 연신 주변을 살핀다. 뒤뚱뒤뚱 사력을 다해 어미를 쫓아가는 새끼 종다리. 어미는 먹이를 물고 앞서가며 새끼들을 이끈다. 첫 걸음마를 활주로 위에 떼어놓은 어린 종다리. 앞으로도 위험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겨울에 설치했던 조류 퇴치기의 효과가 어떤지 부대 안쪽의 까치집을 찾았다. 까치들이 그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둥지에 남아있다면 이번 실험은 실패다. 게다가 번식까지 시작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알을 품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 까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무를 흔들어보는 현동선 준이. 현재는 둥지에 까치는 꼼짝도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 수 없이 까치집 털기에 나섰다. 영역을 갖고 사는 까치는 쫓아내기가 힘들어 비행에 큰 위험 요소가 된다. 게다가 번식이 빨라 그냥 두면 금세 개체수가 늘어난다. 둥지엔 벌써 6개의 알이 있다. 이날 활주로 주변의 까치집은 어쩔 수 없이 순환을 당했다. 조용하던 활주로 주변이 갑자기 활기를 띈다. 비행이 재개된 것이다. 가장 먼저 활주로 청소가 시작된다. 이제부터 비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통제될 것이다. 그동안 활주로를 독차지하던 동물들이 쫓기기 시작했다. 두 달간의 평화는 끝났다. 고라니는 인간에게 다시 활주로를 내줘야 한다. 다시 팽팽한 긴장이 시작된 것이다. 포금기에 둥지를 틀었던 참새는 벌써 둥지를 정리했다. 이제 포금기는 참새의 집이 아니라 새들을 쫓기 위한 본연의 위치로 돌아왔다. 드디어 본격적인 비행이 재개됐다. 사고 이후 첫 비행인 만큼 현준이의 긴장은 더하다. 그 사이 겨울 철새는 갔지만 다시 여름 철새들이 이동해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들의 이동 시기, 특히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배가 된다. 전투기가 너무 빨라
새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설사 본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일단 점검에 들어간다. 막 비행을 마친 이 전투기도 위험했다. 기체에 새가 스친 것이다. 부딪혔어. 내가 내리기 직전에 새가 우측으로 확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약하게 충격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직전이었거든요. 내리기 직전에. 저 엔진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맞아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할 시간이 상황이- 없어요. 네, 그냥 슉 지나가면서. 내릴 때는 항공기도 뭐 거기서 다른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깃털 보니까 백로 같으네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 비행하기 싫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뭐 이렇게 깃털은 범인은 지금 백로. 나머지는 다행히 스치고 말았지만 엔진으로 들어갔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종류가 백로 종류인가요? 네, 제가 보기에 현준이는 기체에 끼어있는 깃털을 빼내 수첩에 넣었는다. 예. 또 다른 조류가 어디서 있고 서식하던 녀석이었는지 이동 경로를 추적해봐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AVT라도 찍혔을 테니까. 뭐. 예. 지금 철새 없는 틀이 아니고요. 예. 지금 조종사의 시야에 들어온 새라면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에도 찍혔을 것이다. 현준이와 조종사는 테이프를 확인한다. 지금 피할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착륙 직전 새는 비행기 정면으로 날아들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예, 지금 백로가 지나고 한순간에 있는데 벌어진 일. 다시 한번 이럴 땐 방법이 없다. 예,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확인을 한 후 조리 충돌을 하기까지 거의 1초 정도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충격은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미처 그 조리를 확인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사항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새와 비행기는 악입니다. 조종사에게 새가 불청객이라면 새에게 비행기는 갈 길을 막는 무법자다. 아무리 새를 쫓아도 전투기와 새의 이 아슬아슬한 만남은 끊이지 않는다. 활주로를 활보하는 덩치 큰 고라니도 비행기 이착륙 때는 큰 위험이 된다. 시야가 불분명한 야간 비행 시 조종사들은 더욱 긴장한다. 전투기의 이륙 속도는 시속 300km가 넘는다. 고라니가 뛰어들면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녀석은 태평하게 풀을 뜯고 있다. 고라니를 쫓고 나서야 비행이 다시 진행된다. 쫓고 쫓기는 인간과 동물 간의 숨바꼭질은 이렇게 밤에도 계속된다. 활주로 외곽 지역, 철조망 안으로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간다. 녀석이 멈춰선 이중 철조망 안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더 있다. 철조망 바깥 녀석은 송곳니가 길게 난 수컷이다. 철조망 안의 녀석은 암컷이다. 둘은 서로 아는 사이인 듯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철조망 안의 암컷은 뒷다리 한쪽이 없다. 수컷은 인기척도 아랑곳 없이 천천히 앞서 걷기 시작한다. 수컷이 몇 걸음 나가면
암컷이 그 뒤를 힘겹게 따른다. 암컷이 멈춰설 때마다 수컷도 따라 기다린다. 그러다 수컷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간다. 수컷이 사라지자 이중 철조망 안에 갇힌 암컷은 불안한 듯 마구 뛰기 시작한다. 포기한 듯 혼자 힘겹게 걸어나가는 암컷. 잠시 후 어떻게 들어왔는지 수컷이 이중 철조망 안에 나타났다. 녀석은 한참 동안 암컷 주위를 돌며 주변을 경계하더니 다시 천천히 앞서 걷기 시작한다. 암컷도 다친 다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른다. 야생에서와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투비행단의 고란이다. 하지만 더 이상 쫓겨날 곳이 없는 이들에게 이곳은 그나마도 마지막 남은 은신처다. (5월이) 깊어가자 여름 철새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전투비행장과 담을 사이에 둔 서산 농장에도 새들이 많아졌다. 서산 농장에서는 이맘때면 2천만 평의 논에 비행기로 벽실을 뿌린다. 새들이 몰려드는 건 이것을 먹기 위해서다. 날아올랐다 내려앉았다. 새들은 비행기를 피해가며 벽실을 쪼아먹기 바쁘다. 여기에는 봄, 가을로 한반도를 지나는 나그네 새 도요들도 한몫 거둔다. 최근엔 외가리, 황로 같은 백록과 조류들도 부쩍 늘었다. 이제는 트랙터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인간과의 삶에 익숙해진 녀석들.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때가 되면 현준이도 빠짐없이 간월호에 나타난다. 어떤 새들이 얼마나 왔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여름 철새들이 벌써 이곳저곳에 알을 낳았다. 흰목 물대새와 쇠제비 갈매기의 알이다. 현준이가 나타나자 꼬마 물대새 한 마리가 의사행동을 시작한다. 아픈 척 다른 곳에 알이 있는 척하면서 시선을 딴 곳으로 끈다.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풀 안에는 흰뺨 검둥오리가 알을 14개나 낳았다. 많이 낳네. 녀석은 겨울 철새지만 이렇게 텃새로 남기도 한다. 14개. 천수만과 맞닿아 있는 간월호는 7km에 이르는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생겼다. 이후 매년 찾는 철새가 늘어 지금은 수만 마리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엔 귀한 것들도 많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천연기념물 326호다. 희귀절을 포함한 이 많은 새들을 다 없애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선의 방법은 새들의 특성을 파악해 그들의 이동 시간과 경로를 피해 비행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활주로 주변에 있는 새들은 활주로 밖으로 퇴치를 하고, 또 활주로 밖에, 그리고 기지 밖에 있는 새들은 그네들의 생태를 파악해서 어떤 퇴치보다는 그런 감시 개념으로 해서
생태를 파악한 걸 갖다 기초로 해서 우리가 비행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좀 안전하게 비행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이쪽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가 많기 때문에 조류 충돌의 위험성은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월이) 무르익어가면서 비행장 외곽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그리고 활주로 주변에서 고라니가 사라졌다. 고라니들은 외곽의 풀밭으로 숨어들었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다. 고라니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부대에서는 외곽의 풀을 깎지 않았다. 고라니는 겨울에 새끼를 가진 뒤 초여름에 해산한다. 비행장의 동물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새끼 너구리는 벌써 비행장 주변을 뛰어다닌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주하는 철조망, 비행기 소리, 사람들. 생소하지만 살기 위해 익숙해져야 한다. 동물 식구들이 늘면서 비행 전후에 활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현준이의 긴장도 더해진다. 밤이면 갖가지 카메라를 동원해 비행기의 이착륙과 주변 상황을 체크한다. 완투 제로투 브라보 말씀하십시오. 열감지 카메라에 잡힌 넓은 비행장 안 곳곳은 고라니의 천국이다. 그나마 고라니들이 활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 다행이다. 새벽녘 한가롭게 아침 식사 중인 이 고라니도 인간과 동거하면서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다. (6월) 말이 되자 여름 철새들의 이동 상황을 판단하느라 관제탑은 더욱 부산해졌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어미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횟수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남강 파이널 지점으로 지금 외가리하고 백로 10병아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가리와 백로가 자주 비행 경로로 들어와 말썽이다. 현준이가 찾은 곳은 부대에서 4km 떨어진 서산시 오남동, 백로, 외가리 등의 서식지다. 이곳엔 백로, 황로, 외가리, 해오라기 등 4종류 12,00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도 만여 평. 아침과 저녁엔 비행장을 가로질러 간월호로 먹이를 구하러 간다. 문제는 그 길이 전투기의 비행 경로라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비행장이 이제 왜 관심을 갖는가 하면 요 새들이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피라미드도 있고 이런 것들 작은 피라미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간호로에서 서식하는 그런 어종이거든요. 얘네들이 여기서 먹이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간호로에서 이쪽으로 오거나 먹이를 가지러 간호로로 가는 그 정도에서 자꾸 조우하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마주치는 거죠. 이 새하고 우리하고 이제 비행기하고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그 항공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한창 자라고 있는 새끼들이 다 크고 나면 서식지와 개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결국 하루에 100번 이상 오르내리는 전투기와의 만남도 피할 수 없다.
무선 조종 비행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 방법은 20비행단이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다. 무선 조종 비행기는 단순히 새를 쫓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위험 지역을 피해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네들이 이제 항공기 내리는 경로로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갖다가 포살하지 않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 새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내릴 때 그 새들이 간호로 먹이를 먹으러 가거나 또는 먹이를 가지고 올 때 부딪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그 새로운 루트를 갖다가 이쪽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서 항공기의 조류 충돌 그런 예방도 하고 새들도 보다 안전하게 자기의 서식지로다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대신 새와의 전쟁을 치르며 20비행단이 깨달은 것은 이 땅과 하늘이 인간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곳에 인간이 비행장을 만들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었다. 그 생명력은 올해도 비행장에 새 생명들을 낳았다. 비행장에서 야생동물이 비행기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동거다. 하지만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적일 수만은 없다. 전쟁이냐 공전. 20전투 비행단은 공전을 선택했다. 다른 생명들과의 화해만이 위험도 희생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동물이 살 수 없는 땅, 새가 살 수 없는 땅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